네, 반갑습니다. 9월 6일 토요일 종목 진단입니다. 자, 로봇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군들 굉장히 많이 올랐죠. 특히 현대 무벡스 같은 거, 미쳐버린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 이유는 이제 노란봉투법 때문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글쎄, 사실 노란봉투법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갔다. 너무 조금, 확대해서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연관성은 좀 있겠죠? 네. 이 노동조합법에 대한 개정, 이것을 통해가지고, 파업에 나서는 노동자에게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제한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자유로워지고 뭔가 권한이 더 확대된 듯한 느낌이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그 근로자에 대한 부분들이 리스크로 다가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봇으로 대체하는 상황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과 공정 자동화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확대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물론 이제 로봇으로 대체되는 구간들이 많이 생기긴 할 거예요. 네, 앞으로도 더 많이 생길 텐데 그게 노란봉투법 때문이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단기에 막 치고 올리는 것은 조금 애매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자, 일단은 그렇고요. 그래서 종목들 한번 알아보면서 관련 종목들 어떻게 얘기가 나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대 무벡스 먼저 알아볼까요? 네. 현대 무벡스. 이 현대 무벡스를 우리가 매수를 정말 잘해가지고 매도를 또 야무지게 잘 해먹었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잘 챙겼는데 지난번에 이제 7월 3일날 우리가 매도를 쳤어요. 7월 3일날 여기 음봉 떨어지기 전에 이게 급락하기 전에 매도를 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쳤는데 그리고 나서 한 2달 빠졌죠, 주가가. 네, 계속 이제 슬금슬금 빠져가지고 한 2달 빠졌어요. 2달 빠지고 나서 갑자기 급등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급등이 나타나게 되면 사실은 추가 매수가 들어가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로봇 관련한 부분에서의 어떤 기대치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매수했었던 거고, 단기적 조정에 대한 부분들, 조정을 좀 받고 다시 올라가면 되지 않겠느냐, 다시 사야지 생각했는데 놓치는 구간이 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스마트 물류 자동화 시스템, 네, 이쪽입니다. 그래서 가장 로봇 관련 중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거래량이 최근에 많이 늘었는데 재밌는 거는 네, 지금 과매수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라인 때는 일단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매도할 때도 과매수 국면이 진행되다가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매도, 그 당시에는 외국인 매도가 없었지만은 지금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물론 그 부분을 기관들이 받아주긴 했습니다만 외국인 매도가 나오게 되면 일시적으로나마 단기적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로봇 쪽 투자 확대가 나타난다, 인프라 투자 확대 일어난다, 그쪽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에서 수급이 이렇게 좀 꼬이게 되면 약간의 변화가 좀 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일단은 수주 기대감이나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자체는 좋습니다. 기업 자체는 좋고 단기적으로 올라간 이후에 조정을 받은 이 시점에서 매수가 다시 들어간 생각이었기 때문에 기업이 나빠서 매도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라인은 이제 전고점 완전히 신고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위쪽 라인에 따라가는 건 좀 어렵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가격 조정이 좀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과매수 국면 좀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이제 지지선은 어디쯤 되느냐, 5,500원 조금 아래쪽 보면 5,000원 정도 나오겠죠. 이 구간대에서 여러분들이 매매 포인트를 좀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요, 6,000원 아래쪽 5,500원 근처 이 지점이 되면은 매수를 한 번 더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월봉상이나 네, 주봉상이나 포지션도 다 괜찮아 보이고요. 특히 월봉상 포지션은 지금 빵하고 솟았는데 매물대가 가장 많은 곳이 5,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5,000원에서 5,500원 기다렸다가 들어오면은 매수 포인트 잡아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보여지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조정을 좀 생각해서 보유하겠다 생각하셔도 괜찮긴 한데 지금 가격이 7,130원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밀리면 20%가 넘어요. 한 25% 밀리는 거거든요. 이러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네, 견디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이제 어제 그 캔들 패턴 있죠? 여기 네, 그저께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저께 6,600원 여기 정도 이탈을 하게 되면 주가 단기 조정 받는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그 정도 밀렸을 때 포지션을 좀 잡아가는 게 어떻겠는가 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더 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더 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로봇 시장이 계속 주목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 보여집니다. 근데 단기적 조정이 조금 필수가 되는 그 시점이 온 것이 아닌가 판단돼서 지금은 당장 매수하기는 어렵고요. 조정을 충분히 받으면 매수 포인트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대신에 단기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6,600원 이탈하면 매도 포인트로 보시는 것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TXR 로보틱스라는 게 있어요. 네, TXR 로보틱스. 이것도 이제 신규 종목이죠. 신규 종목이고 이제 추세가 좀 바뀌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종목을 조심을 좀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포지션은 굉장히 좋게 나왔죠.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일단은 기업 내용만 좀 살펴보면 물류 자동화, 로봇 자동화 솔루션 이런 걸 제공한다 되어 있죠. 또 자율주행 뭐 등등등 좋은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1년도 안 됐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한 6개월쯤 됐나요? 그러면은 1년 이내에는요, 대체적으로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해 보셔야지 되는 거고요. 보호예수가 나오면은 또 그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난 이 종목 잘 모르는데, 뭐 이런 정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부담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어제 많이 올라가서 또 이제 관심들이 많이 생기셨을 수도 있긴 있는데,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제한적일 거라 생각됩니다. 네. 일단은, 매물대로 본다면 매물도 많지는 않겠죠? 이제 지금 뭐 볼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대가 매물대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과매수 진입을 했죠. 과매도에서 과매수까지 바로 직진으로 진행이 된 거고요. 그 사이에 기관과 외국인들은 팔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은 좋지 않아요. 주가가 올랐는데 매도가 나왔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다. 이런 부분들은 뭐가 될까요?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겼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좋게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일단은 반등 포인트가 더 연결될 수 있겠죠. 왜냐면 단기적 관심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기는 있는데 신규 매수를 따라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엄청나게 상승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좀 어렵다라면 아마 2만원 아래쪽으로 그 저항 라인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상승 포인트 좀 제한적인 가능성이 높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1%라도 더 오르면 홀딩하는 게 유리하죠. 그렇지만 신규 접근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캔들이 크게 나오게 되면 몸통의 절반은 자르면 지지선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절반 자르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한데요. 조금 더 위쪽이 될 것 같아요. 16,000원. 왜냐면 매물이 그쪽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16,0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추세가 탄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단기적 조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16,000원 아래로 떨어지면은 일단은 차익 실현이나 매도 의견 생각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물론 안 팔고 나는 그냥 갖고 가겠다. 자, 이거 지금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추세가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쁜 전략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굳이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규 종목은 시장에서 충분히 검증을 통해서 추세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기적 반등, 그 다음에 단기적 어떤 재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주가가 좀 올랐다 해가지고 계속 그냥 직진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요. 16,000원 지지선 말씀드립니다. 매수는 좋지 않겠네요. 네. 자, 그다음에 로보티즈 볼게요. 로보티즈가,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많이 올랐고, 또 추세도 계속 잘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뭐 유상증자 이야기가 좀 나와가지고,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가고 있습니다. 그죠? 잘 가고 있고, 이 종목은 이제
관절, 로봇 관절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 접히는 구간. 요쪽에 대해서 이제 핵심 부품을 이제 활용하는 그런 그 뭐라고 할까? 그 로봇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부분들을 개발, 생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게 이게 액추에이터라는 부품인데 이쪽에 대해서 이제 기대치가 좀 높아져 있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 뭐 자율주행이든 아니면은 뭐 지능형 로봇이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을 때 긍정적인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해 보셔도 되고요. 이 로봇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제 뭐 협동 로봇이나 뭐 이렇게 완제품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부품 관련한 종목군들도 주목을 좀 많이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은 추세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굉장히 좋은 편이고, 자 지금 여기서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로보티즈가 역사적 신고가가 나타났죠. 그러면서 눌러주는 포인트가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시세가 진행이 된 건데 35,000원부터 98,000원까지 100% 넘게 올라갔죠. 네, 그 다음에 월봉상 추세 보시면 이제 넘어간 자리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매매 포인트가 여기서 한번 나왔네요. 네, 여기 2025년 3월과 4월 정도 매수 포인트가 나타났고 그 다음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건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캔들 패턴이 바로 요거예요. 윗꼬리 아랫꼬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뭐가 되느냐, 지금 여기는 약간의 눌림목 형태를 보여지지만 자 매도를 통해서 겁을 주고 한 번 더 뺐다가 끌고 올라가는 형태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는 개미 털어먹는 캔들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캔들 패턴 이후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제 여기 3월과 4월에 나타났었던 캔들의 모양새. 일봉에서는 보이지 않죠? 월봉상에서만 보이는 거고, 여기는 이제 횡보박스 지나가면서 급등하는 형태, 어디서 많이 봤던 종목이다 생각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 추가 상승에 대한 포인트는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지금은 추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유상증약 때문에 약간 뭔가 변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좀 했는데 그냥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쭉쭉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그동안은 61선과 이격도 많이 벌어져서 약간 부담은 됐지만 지금 61선과 이격도 일정하게 좁혀진 상태죠. 그럼 이 종목은 그냥 홀딩 하셔도 됩니다. 뭐 다른 뭐 재료나 그런 부분들에 뭐 민감하게 반응을 아직은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그냥 홀딩 그대로 보시면 되고, 5일선이나 21선이 지지선이 아니에요. 여기는 중요하지 않고요. 6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한다. 자, 61선을 이탈하는데 5일과 21선 데드가 나온 상태에서 61선까지 깨고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은 추세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매도를 전량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전에는 이렇게 뭐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홀딩으로 그냥 쭉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요거는 그냥 뭐 별다른 전략이 없네요. 네, 홀딩 하시고, 매수는 뭐 이미 좀 늦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추세를 따라가면서 진행하실 분들은 여기 61선 근처에서 반등 나갈 때 매수 포인트 가져가시면 되긴 되는데 뭐 그다지 권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나는 매수를 꼭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분할 네, 좀 잘라가지고 대응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네, 요거는 홀딩 전략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젠 RNM, 요것도 요즘에 그 주가 변동성이 좀 있었던 종목이죠. 네, 시총도 1조 원이 넘어요. 굉장히 큰 종목인데, 이것도 그 신규 상장하고 나서 한번 올랐죠. 한번 크게 오르고 나서 그 가격을 계속 인정받고 있거든요. 여기 재밌는 건 뭐냐면, 주가가 한번 크게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격이 벌어지죠.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랐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야, 나는 원래 5,000원짜리, 6,000원짜리, 만원짜리 주식이 아니라 5만원짜리 주식이야 라고 시장에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면 그 가격대를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면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자, 하이젠 RNM은 원래 그래 5만원짜리였지, 뭐 4만원짜리였지, 뭐 3만원짜리였지, 얘는 만원짜리 주식 아니었지 라는 식의 그런 포지션을 딱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평선 수렴까지도 만들어낸 상태고 이격을 다 좁혀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이제 이 종목의 지지 포인트로 된다 보시면 됩니다. 뭐 역사가 짧기 때문에 뭐 앞에 것까지 다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단은 기대감이 좀 있다 보시면 되고요. 산업용 로봇 네, 관련한 부품 이런 쪽이죠. 네, 그래서 뭐 감속기도 있고요. 감속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품으로 많이 떠오르고 있죠. 그다음에 제어기라든지 뭐 이것도 액추에이터 이런 것들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이제 성장성은 계속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실적 성장이나 이게 크게 나타나는 것 같아 보이진 않고, 역시 외국인들 매도세 나타나고 있는데 상장하고 나서 지금 1년쯤 되니까 이제 매도가 좀 보이기 시작하죠. 보호 예수가 플러스 가능성도 있고요. 네,
네, 뭐 일단은 근데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그래도 좀 추세에서는 네,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매도 나오고 다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고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올랐다는 느낌이 좀 있긴 있는데 이게 27,000원부터 지금 36,000원까지 세게 올랐잖아요. 순식간에 좀 올라온 부분이 있었고 테마를 탔기 때문에 RSI 지표가 좀 많이 잡히는 거는 있습니다. 근데 뭐 그냥 그렇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죠. 현재 시점은 아직 공격적인 매수는 들어가기 좀 어렵습니다. 박스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돌파가 되는 듯한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달려들기 좀 어렵고 박스를 넘어가는 모습이 있어줘야 되는데 박스를 넘어갈 때는 이제 4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만원 정도를 어떻게 넘어가야 되느냐, 이동평균선 지금 모여 있잖아요. 5일선, 61선, 21선, 이 이동평균선이 4만원을 넘어가면서 추세를 형성해 주면 가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추세가 형성될 때는 이 로봇 테마주들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그냥 편안한 상태입니다. 평온한 상태고 뭐 매수를 하시더라도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권장하고 싶진 않습니다. 매수 권장은 아니지만 매수를 꼭 하고 싶다면 조금씩 사보고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추가 매수하는 방법을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별다른 거 없죠. 그냥 홀딩만 잘 하시면 되고 아래쪽 지지선은 3만원 아래쪽 29,000원쯤 되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 여유를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3만원까지 빠지면 한 20% 빠지는 거거든요. 그거 내가 견딜 수 있는지 그 여부 꼭 체크하시고 못 견디겠다 그러면은 여기 바로 아래쪽에 있는 지지 포인트 있잖아요. 네, 여기가 34,000원쯤 되는데 여기를 네, 지지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일단 뭐 이런 자리에서는 거의 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한 종목 더 볼까요? 뉴로메카도 단기 급등. 그다음에 금요일날 좀 주가 빠지긴 했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협동 로봇 관련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봇 제어 기술을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는 아주 좋은 기업 중에 하나죠. 자,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제조업 공장 쪽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의료라든지 서비스, 뭐 음료 같은 거는 많이 하죠. 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기대감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네, 자 일단은 그렇긴 한데. 요거는 아직 추세가 정돈되지가 않았어요. 그죠? 추세가 정돈되지가 않았고, 요렇게 지금 보시면 하향 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최근의 추세도 저점을 잡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쪽 저점 라인 때는 일단 있어요. 2만원대 한 중반, 초중반 정도 되죠? 한 22,000원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요즘 라인대에서 이제 저점을 잡은 구간은 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이 저점을 딱 빼고, 보통은 이 저점을 잡히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더 떨어지는 형태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요건 저점이 형성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더 빠졌죠? 이렇게 되면은, 추세가 아직은 안 좋구나. 라는 식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단기적 이슈를 통해서 반등이 나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위쪽에 저항도 제법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보다는 추세가 조금 더 부담스럽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돌려야 되는 것 같고요. 돌리지 못하면은 현재 가격대 근처에서 횡보를 조금 오랫동안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 보이죠? 만약에 주가가 뭐 여기 2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매도를 해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다만 이제 2만원 위쪽에서 계속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2만원보다도 더 위쪽 여기 61선 지지선이 있잖아요. 여기 23,000원 정도 지지선 위쪽에서 계속 움직여준다면 이거는 그냥 홀딩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간이 조금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한 2, 3주, 그다음에 한두 달 정도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평선 수렴 좀 해주고 주가 반등하는 움직임 보이면 그때는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약간 리스킹합니다. 올라갈 수도 있지만 네, 이 부분이 조금 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락에 대한 리스크적인 위험은 아직까지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네,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 확률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가 조금 더 강력하게 나와주면 밀어 올릴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만 보여지기에는 살짝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의견은 아닌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단기적으로 그냥 리스크 관리하면서 보시겠다 그러면 23,000원 보시면 되고요. 나는 여유 있게 넉넉하게 보겠다 그런 분들은 한 21,000원, 21,500원 이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지선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 지지선만 잘 지켜지게 되면 사실 뭐 추세는 그렇게까지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여집니다. 언제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 상승 추세 전환되겠느냐, 이 부분이 문제인 거지. 현재 이 종목이 뭐 여기 이 저점 지지만 잘 유지해 준다면 바닥이냐 아니냐를 가지고서 문제시 삼을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일단은 지지점 위쪽에서는 홀딩 보시고요. 매수는 그다지 권장하고 싶지는 않고요. 아직은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노란봉투법 때문에 급등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까지 강력한 재료는 아닐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테마라는 게 어차피 뭐 건수만 있으면 형성되는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뉴스가 나왔고 그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봇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 알아봤고요. 자, 이 종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네, 현명한 대응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